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박소연입니다. 2월 7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사 독재 청산 주장에 대해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여당의 반칙과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불법 행위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국내 7개 건설사가 주한미군 극동 공병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법무부에 적발됐습니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보다 약 9만 가구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사 독재 청산 주장에 대해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위원장은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이번 총선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내세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를 겨냥해 검사 독재 청산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 코미디 같다며 정치적인 공방,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해적으로 그런 공방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 대표 피습 이후 경찰의 축소와 은폐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을 거론하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경찰을 집중 공략했는데 다음에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 안타까운 점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쳤는데 아직 당 대표이고 당을 장악하는 것은 대단한 정치력이지만 배우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논란에 여당의 반칙과 탈법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여당의 반칙과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오히려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비례제도를 두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준 위성정당,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과하며 준연동형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범야권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 추진단장으로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습니다. 한편 기본소득당 등 3개 군소정당이 참여한 총선용 연합정당인 새진보연합은 민주당을 향해 소수정당 비례 순번교차 배치, 지역구 단일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불법 행위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관련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에 대해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 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국내 7개 건설사가 주한미군 극동 공병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법무부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 극동 공병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7개 건설사에 과징금 9억 2,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재 대상 건설사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입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를 서는 수법으로 23회에 걸쳐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국 법무부로부터도 담합 제재를 받아 310만 달러를 배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발주 입찰시장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보다 약 9만 가구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4만 4,259가구로 올해보다 8만 8,350가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 대구, 광주, 경북 등 4개 지역의 물량 감소폭이 큽니다. 이처럼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분양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반 분양 물량은 총 13만 4,102가구로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다만 서울은 3만 2,201가구가 입주해 올해보다 약 2만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등 지난해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규모 단지에 잇단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 분양이 감소한 데다 올해도 시장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 물량이 작년 수준에 그치며 내년과 내후년에도 입주 물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 사기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공동조사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공동조사는 세 개 기관이 지난달 보험 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세 개 기관은 지난달 19일 공동조사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 사기 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보험 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치솟는 외식 물가 여파로 집밥 쪽이 늘자 주방 가전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주방 가전인 전기 오븐과 전기레인지의 지난달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26%, 17% 증가했습니다. 전자랜드는 이를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데 따른 나비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6%로 3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부모님 댁에 가서 김치 냉장고를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540건의 화재가 발생한 위니아의 리콜 대상 김치 냉장고가 아직 만여 대나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뚜껑형 딤체 김치 냉장고 412개 모델 관련 화재가 540건으로 늘었습니다. 위니아는 오래된 딤체 뚜껑형 김치 냉장고가 장시간 사용하면 전기신호로 제어하는 스위치인 릴레이 부품 주변에서 트래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2020년 12월부터 리콜을 시행했습니다.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을 수리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기간에 비례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은 큰 추위는 없겠지만 설날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설 당일인 토요일 오후부터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설 다음 날인 11일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제주 지역에 약하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춥고 낮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